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처 에비에이션, 이 UAM 분야에 주목받는 기업에 대해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아처 에비에이션 2025년 투자 핵심 분석 이 자료를 보면서요. 과연 2025년이 왜 이 회사한테 중요한지, 또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정말 아처에게는 뭐랄까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최종 형식 인증 이걸 받아내느냐 마느냐죠. 아, 그 타입 서티피케이션 말씀이시죠? 이게 없으면 상업 운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죠. 다른 운항이나 정비 관련 인증은 이미 받았다고는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왜 이 마지막 형식 인증이 유독 더 까다로운 건가요? 그냥 절차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워낙 새로운 기술이라?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게 기존 비행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방식, 또 소재도 새롭고. FAA 입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니까요. 아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FAA 감독관들이 직접 나와서 보는 4크레딧 비행시험, 그러니까 공식 인증 심사에 들어가는 시험 비행이 한창이에요. 기체 구조부터 배터리 안전성, 비상착륙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증명해야 하죠. 와, 정말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하는 거군요. 목표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일단 목표는 2025년 하반기 안에는 받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지금 아부다비 쪽에서도 인증 추진 중인데 다른 나라 인증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비행하고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은 좀 충분한가요? 버틸 체력이 될까요? 네, 당연히 재정 상태 체크해야죠. 다행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유동자산이 한 10억 달러 이상은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운영할 자금은 있다고 봐야죠. 10억 달러면 꽤 큰 돈인데 근데 연간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매출은 없을 테고요. 맞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고요. 주로 연구개발, 시험비행, 또 인력 확보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데 연간 영업손실이 대략 한 3억에서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번 레이트, 그러니까 돈 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죠. 헉! 연 3, 4억 달러요? 그럼 10억 달러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만약에 FAI 인증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자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리스크죠. 인증이 지연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추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겠죠.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 소진 속도랑 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는지 이런 걸 계속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금으로 비행기를 실제로 만들어낼 생산 시설,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리고 파트너십 여기도 좀 궁금한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뭐가 있다면서요? 네. 생산 기지는 조지아주 코빙턴에 지금 짓고 있어요. 초기에는 연간 한 65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최대 2,000대까지 확장 가능하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방산 기술 기업 엔듀리엘하고도 협력해서 군용 수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군용까지요? 네. 그리고 파트너십 말씀하셨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유나이티드 항공이죠. 1억 달러 규모의 선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1억 달러 선구매 계약이요. 와, 이건 단순 투자 이상인데요. 시자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크겠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항공사가 우리가 아처 비행기 사서 실제로 띄우겠다 이렇게 계약까지 했다는 건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돈을 대주는 걸 넘어서 상업화 초기에 확실한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고요. 시장 신뢰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럼 실제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유나이티드랑 같이 운행하는 거요?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에서 먼저 시작하고 점차 노선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해요. 2026년이라 생각보다 가깝네요. 자, 그럼 비행기 만들고 파트너도 구했는데 이걸 조종할 사람은요? eVTOL 조종사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 UAM 산업 전체의 좀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조종사 부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처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AAM 아카데미라는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양성까지 하는군요. 네, 2025년 하반기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단순히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운항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통합사업자로 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2025년에 아처 에비에이션을 볼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FAA 최종 인증이라는 이 거대한 허들을 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핵심이군요. 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빠듯할 수 있는 자금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또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 생산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상하 운항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그리고 자체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출발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을 좀 꼼꼼히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환상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개발 로드맵뿐만 아니라 규제 통과, 자금 관리, 생산, 운용 준비 같은 현실적인 지표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의 2025년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만약에 아처가 이 모든 기술적, 행정적 장벽을 다 넘고 상업운항을 진짜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때 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려면 기술이나 자본 말고 우리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생각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